정부가 10조 원대 추경에 나서면서 광주와 전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에 꼭 필요하지만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영암에서 발생한 구지역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항체가 형성되면서 일주일째 추가 발생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생과 교사 등 50명이 침착하게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연패를 끊고 값진 1승을 챙겼습니다. 위즈덤이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침체에 빠진 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0조 원대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와 전남 등 지자체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추경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연말 제주항공 참사와 탄핵 여파 등으로 소비 심리가 급감했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사업들마저 줄줄이 국비 예산안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광주와 전남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광주는 AI 2단계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AI 영재고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대응반을 곧바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대응반을 운영하여서 미래 투자 예산과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지지부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추경을 제출하겠다고 나선 것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 10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빼면 사실상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많은 사업을 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역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여야가 마주 앉아 추경을 논의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권이 정쟁에 앞서 최소한의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광주시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는 매일 아침 실국장단이 참석하는 1일 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로 전환하고 추경과 통상, 민생경제 등을 매일 점검해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일 회의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대유 위니아의 상황을 점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암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첫 발생지로부터 구제역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4번째 감염소가 발견된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영암 13곳과 무안 1곳 등 14곳에서 발생했지만 다행히 다른 곳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집중 방역과 소독이 효과적이었고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구제역 의심 신고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백신이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화 초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농장 3km 이내에는 저희들이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0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발생 농가의 소를 모두 살처분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 20%에 해당하는 191두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남 지역 모든 가축 시장을 잠정 폐쇄하고 축산 차량의 농가 출입 통제 등의 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영암과 무안 등 전남 10개 시군에 발령된 위기 대응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구제역 진정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4월 20일 이후에나 구제역 종식선언은 가능합니다. 종식선언은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최소 3주일이 지난 뒤 방역대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맑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목포 4도, 영광 2도 등 영하 1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17도, 여수 14도 등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남에서는 지난 24일에서 26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 빨간 모기가 확인됐다며 지난 27일 일본 내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도는 일본 내염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아파트와 하천 등 매개체 서식지 2만 3천 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광주의 한 어린이집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원생 등 60여 명이 대피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갑작스런 화재에 놀란 시민들이 분주히 대피합니다. 오늘 낮 1시 4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어린이집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장 어린이집과 의료진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활활 타오르고 벽체가 타고 그다음에 이제 불 올라오고 연기까지 계속 올라오고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불 난 줄 알았어요. 이 불로 병원 관계자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살 이하 아이들이 낮잠을 잘 시간인데다 휴식을 취하는 간호사들이 많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집 교사들의 신속한 대응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원생 39명과 교사 11명, 병원 관계자 12명이 대피했고 1명은 옥상에서 구조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안고 이제 못 걷는 애들은 자고 있는 애들은 뛰어서 들고 데리고 나오시고 큰 애들은 자기들이 코 이렇게 막고 걸어 나오고 있고. 불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는 오늘 동맹휴학을 이어가던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조선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 방침을 세우고 복학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모두 복학 신청 기한인 28일을 넘겼지만 대규모 제적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해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고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 측이 이의 제기한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착오로 숫자 0이 하나 빠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하루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개 수배까지 내리며 대응에 나섰던 법무부는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오더니 길가에 주차된 택시를 타고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30일 낮 1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48살 이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여수에서 순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이 씨의 행적은 광주를 거쳐 전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하루 뒤 이 씨에 대한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결국 이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습니다.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2014년 특수 강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수사 경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제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미분양 주택이 4,700여 채로 집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1,369채, 전남은 3,391채로 전달과 비교해 광주는 135호 증가했고 전남은 56호 줄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광주 416호, 전남 2,401호로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나주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는 뇌물수수 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나주시 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장단 선거 당시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연패를 끊고 값진 1승을 챙겼습니다. 거포 위즈덤이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자칫 침체될 뻔한 팀 분위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가까스로 연패를 끊어낸 기아는 이번 주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를 잇따라 상대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에더몰러와 류현진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2대2의 균형이 이어지던 7회 초. 대타 김선빈이 바뀐 투수 이태양의 커터를 정확하게 받아치며 2루에 있던 홍종표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김선빈의 역전 2루타로 승부를 뒤집은 기아는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규성과 위즈덤의 잇단 적시타로 2점 더 달아났습니다. 7회 말 한 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마무리 정혜영이 3자 범퇴로 뒷문을 단단히 걸어잠그며 5대3 승리를 챙겼습니다. 3번의 역전패를 포함해 뼈아픈 4연패 거둔 값진 1승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이 좀 힘든 상황인데 또 일요일에 원정에서 연패를 끊었다는 게 좀 의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잘 된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연패의 늪에서 자칫 침체될 뻔한 팀 분위기에 힘을 보탠 건 거포 위즈덤이었습니다. 하나 원정 3경기 연속 홈런포를 때려내며 기울어진 경기 흐름을 매번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개막 일주일여 만에 홈런 4개를 기록한 위즈덤은 홈런 부분 공동 1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즌 초반 김도영과 박찬호 등 주전 선수들의 이탈과 불펜진의 부진 속에서도 연패를 끊어내며 최악의 상황은 피한 기아. 가까스로 분위기는 추슬렀지만 이번 주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고돼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삼성과의 주중 경기에 이어 개막 이후 전승을 기록 중인 LG와 잇따라 상대합니다. 한편 내일 예정된 삼성과의 경기는 창원 NC파크 사망사고 추모를 위해 수년되며 추후에 다시 편성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지자체 의원들의 집단 삭발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군의회 이남호 의장과 모정환 도의원 등은 오늘 한평군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9일 영광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고 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삭발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